벚꽃이 한창인 따뜻한 봄날입니다. 라는 첫 멘트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4월을 맞이했는데 어쩜 좋을까요? 벌써 연분홍의 벚꽃은 온데간데 없고 초록 이파리가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해버렸네요. 올봄은 날씨가 좀 오락가락해서 그런 걸까요? 어떤 벚나무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미처 꽃이 만개하기도 전에 초록 이파리를 슬며시 내보내버렸어요. 그나마 활짝 피었던 꽃들은 지난 봄비로 다 떨어져 버렸고요.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연두빛의 푸르름이 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해주니 그걸로 위안을 삼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윈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 기특한 청소년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는 부모님들, 그들 모두를 위한 라디오 평범한 하루 시작합니다. 봄비가 내리기 전 주말에 광교로 팔달산으로 벚꽃 구경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다녀왔는데요. 벚나무 아래서 꽁냥꽁냥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연인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띄더라고요. 좋을 때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론 저에게 다시 오지 않을 그 시간들을 누리는 그들을 보니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딱 알아주는 노래가 한 곡 있어 가져왔습니다. 10cm의 봄이 좋냐. 꽃이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추울 땐 춥다고 붙어있고 더우면 덥다고 니네 진짜 이상해. 너의 달콤한 남친은 사실 PC방을 더 가고 싶어 하지 겁나 피곤하대.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망해라.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안 생기는 건데, 날씨도 완전 풀렸는데 감기는 왜 또 걸리는데, 추울 땐 추워서 안 생기고 더우면 더워서 인생은 불공평해. 너의 완벽한 연애는 아직 웃고 있지만 너도 차일 거야 겁나 지독하게.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손잡지 마, 발짱 끼지 마, 끌어안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 마. 설레지 마, 심쿵하지 마, 행복하지 마, 내 눈에 띄지 마.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10cm의 봄이 좋냐? 가사가 정말 위트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라던데 10cm나 저나 졌어요. 남자친구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여친의 사진을 요리조리 찍어주던데 남편이라 이름 지어진 사람은 그까이 거 그냥 대충 몇 장 박아주고 가버리더라고요. 뭐 아내보다 딸 쪽으로 카메라 든 손이 향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거시기 하죠. 처음 10cm의 봄이 좋냐를 듣고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딱 알아주는 노래가 있다니 하면서요. 요즘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 싶은데 저 어릴 적에는 벚꽃을 좋아하면 어쩐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벚꽃이 일본의 국화, 상징이라 알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벚나무들도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 중 하나라는 썰도 있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애국심이 투철한 몇몇 친구들은 있는 벚나무들도 싹 다 잘라버려야 한다고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모두 잘못된 상식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워낙 벚꽃을 좋아하기도 하고 황실의 상징으로 국화와 벚꽃을 사용하기도 해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고요. 실제로 일본의 국화는 따로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도 결정적인 장면에 꼭 벚꽃잎이 막 흩날리고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극적 효과를 내는데 벚꽃잎 흩날리는 장면만큼 유용한 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부터는 그런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기사나 글 등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벚꽃을 그저 예쁜 꽃으로만 보자는 얘기들도 많아지면서 우리도 더 많이 마음을 열고 벚꽃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만개한 벚나무들이 쭉 늘어선 풍경을 보고 있으면 정말 설레잖아요. 볼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더 우리를 애타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봄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상큼한 목소리로 설레는 짝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안 돼, 그만둬, 거기까지 해. 너 다가가면 나 정신 못 차려. 안 돼, 그만해, 꽃은 넣어둬. 그냥 좀 바람이 불긴 하죠.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냥 본 기운이 좋아. 눈치 없이 밖을 나가는 걸까. 왜 이럴까 뭐가 설렌다고 봄바람이 좋아. 내 맘도 모르고 다 부러워. Flower sunshine 완벽한 하늘 사실 너와 가릴 수 있다면
볼빨간 사춘기는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여성 듀오였죠. 막상 그 프로그램에서 높은 순위에 랭킹되지는 못했는데 그들의 진가를 알아본 팬들 덕분에 신곡이 발표될 때마다 각종 음원 차트를 올킬하는 저력을 보여준 말 그대로 음원 깡패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몇 년 전 수원 월드컵 경기장 앞 무대에서 있었던 뮤직 페스티벌에서 이분들 노래하는 걸 직접 듣고 딱 반해버렸어요.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진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성실히, 열정적으로 무대를 채워가는 모습이 너무 멋졌거든요. 뭐 실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기타를 담당했던 우지윤이 탈퇴하고 안지영 혼자 활동하고 있는데요. 부디 두 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행복의 물음표 시작해 볼까요? 보통 오프닝에서 그날의 주제랑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레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저의 장기였는데 말이죠. 오늘은 온통 꽃 얘기만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 꽃피는 계절 한가운데에는 여러분 4월 1일이 있습니다. 4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만우절. 오늘은 만우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드라마 낭만닥터를 보면 극중 김사부 역으로 나오는 한석규 님이 종종 그걸 우리는 낭만이라고 하지 하면서 씩 웃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낭만이라는 단어가 사실 말하기에도 좀 낯뜨겁고 듣기에도 닭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만우절을 생각하다 보면 저는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그 낭만이라는 게 사라지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중고등학생이던 시절에는 그 만우절이 정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날만큼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물론 선을 지키는 선에서요. 선생님들께서 허허 웃으며 넘어가 주셨고 그래서 온갖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루를 보냈었는데 요즘에 만우절 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굳이 그런 것까지 하지 않아도 재미있는 게 많아서일까요? 학업에 찌들어 귀찮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땡땡아, 너희 이번 만우절 때 아무것도 안 했어? 응. 왜? 학교를 가야 하든지 말든 하지. 문득 달력을 보니 올해는 만우절이 토요일이었더라고요. 앞에 한 질문에 답을 제가 스스로 얻었네요. 그것은 바로 만우절이 주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낭만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조건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만우절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시나요? 먼저 의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수원에 몇 안 되었던 남녀공학을 다녔었는데요. 저희 학교가 말만 남녀공학이지 거의 남학교 절반, 여학교 절반인 것처럼 딱 갈라놨었어요.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건물까지 가는 길도 다르고 건물을 반으로 갈라서 남녀 반을 배치한 후 서로 그 선도 못 넘어가게 했고요. 유일하게 그걸 깨고 반항할 수 있는 날이 만우절이었는데 반장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남자 반, 여자 반이 바꿔서 앉아있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재미삼아 하긴 하면서도 선생님들이 워낙 엄하셔서 완전 쫄았었는데 다행히 만우절이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주셨어요. 대충 어느 학교인지 짐작이 가네요. 지금도 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땡땡여고, 땡땡남고에 다닌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을 몇 명 알았었는데요. 남자친구들은 그 친구의 실내화를 한쪽 뺏어서 여자반 복도 쪽으로 던지는 장난을 치곤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선을 넘어가면 선생님들께 혼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더 큰 문제는 여자아이들이 드글거리는 복도에 실내화를 찾으러 다녀와야 한다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아직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보이지 않는 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 소개 이어갈게요. 가벼운 거짓말은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이런 진지한 거짓말은 좀 곤란한데 말이죠.
G.O.D의 거짓말. 미안해.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 이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실망하지는 마. 나 원래 이런 놈이니까. 제발 더 이상 귀찮게 하지마. 그래 이래 했어 이래야만 했어. 거짓말을 했어 내가 결국 너를 울리고 말았어. 하지만 내가 이래야만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모두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내 마음을 내 결정을 어쩔 수 없음을. 이렇게 하자면 네가 날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어 널 속일게. 미안해 널 울릴게. 잘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 아프잖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제발 가지마. 왜 자꾸 나 따라와. 싫다고 했잖아.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몇 번 말했잖아. 너 자꾸 이러면 나 이제 정말 화낼 거야. 제발 너도 다른 사람 찾아. 왜 자꾸 이러니.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니. 네가 자꾸 이러면 내가 널 떠나보내기가 힘들잖니. 내가 어디가 좋니. 이렇게 매일 고생만 시키잖니. 그리고 너 정도면 훨씬 좋은 남자 얼마든지 사귈 수 있잖니.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제발 저리 가. 난 네가 싫어. 네가 정말 싫어. 잘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 아프잖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제발 가지마. 잘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 아프잖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제발 가지마. G.O.D는 아이돌에게 붙는 수식어로는 굉장히 드문 국민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룹이죠. 그만큼 친근하게 대중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일 거예요. 굉장히 많은 히트곡 중에서도 단연 최고인 이 곡은 한 2분 20초에서 40초 그쯤에 나오는 여성의 나레이션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기요. 이거 누구 목소리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전지현님의 목소리예요. 예쁜 사람은 이렇게 절규하는 목소리도 예쁘네요. 다음 사연은 흐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학교는 남고랑 여고가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끼리 반을 바꾸는 건 식상하다며 의논하다가
옆 학교에 아는 애가 있다는 한 친구의 제안으로 남학생, 여학생이 교복을 바꿔 입기로 했어요. 그나마 덜 무서운 선생님 수업 시간 전 쉬는 시간에 반 전체가 중간에서 만나 교복 자켓을 바꿔 입었었는데요. 완전 아수라장이었죠. 그때 선생님의 반응이 어떠셨는지는 오히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옷 바꿔 입는 현장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생각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교복을 어떻게 입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데 아마도 그때는 다들 3년 입어야 한다며 교복을 크게 맞췄고 저희가 1학년이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 생각하니 참 간큰 만우절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네요. 같은 학교 학생들도 아니고 다른 학교, 그것도 남녀 학생들이 교복을 바꿔 입다니요. 들어보니 여기도 대충 어느 학교인지 역시나 짐작이 가는데요. 그 두 학교의 교복 색깔이 거의 비슷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로는 눈치채지 못하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아무튼 멋지십니다. 진짜 간큰 이벤트 맞네요. 저도 이참에 저의 만우절에 대한 추억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대부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친구한테 가벼운 거짓말을 한다든가 담임 선생님 들어오시는 조회 시간에 반 전체가 뒤를 보고 앉아있다든가 하는 거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을 때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욕을 아주 태배기로 먹었답니다. 저는 당연히 만우절인 거 알고 웃으면서 연락이 올 거라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막상 그분께선 그날이 만우절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더니 땡땡이가 미쳤나 보다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아무리 만우절이어도 이런 장난은 치시면 안 됩니다. 그 밖에 짤막하게 적어주신 사연들 간단히 소개해드려 볼게요. 저는 일란성 쌍둥이에요. 언니랑 초, 중, 고를 같이 나와서 만우절만 되면 반을 바꿔서 수업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채서 우리끼리만 킥킥거리고 넘어갔네요. 전 고딩 때 담임쌤이 완전 인기쟁이셨는데 정말 무서운 여자쌤으로 담임이 바뀌었다는 소식만 남기고 반나절을 숨어서 반응을 구경하셨던 기억이 나요. 쌤들끼리 짜고 저희 반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어요. 대학 때 친구들이 만우절이라고 교복 입고 돌아다녔던 게 생각납니다. 그 시절 그립네요. 친구가 만우절날 결혼 발표했었는데 나중에 진짜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답니다. 지금 회사인데 퇴근하겠다고 말해볼까 싶네요.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남사친한테 좋아한다고 장난쳤다가 진짜 사귈 뻔한 기억이 있네요. 이분은 저랑 반대의 장난을 치셨네요. 저는 몰랐는데 만우절이 고백했다가 반응이 신통치 않다 싶으면 장난이었다고 발뺌하기 좋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당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싫다고도 하고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코너 갈게요. 버즈의 거짓말. 혼자 며칠을 알았죠. 두 사람 이별 앞에 그를 믿고 강한 척 돌아섰던 내가 더 미워져. 애써 전화길 들어도 눈물만 타고 자꾸 떠올라 다친 그대 가슴 다 내가 보내서 생긴 일인 것 같아. 무심했던 나를 용서해요. 더
되돌리고 싶죠. 그 사람 거짓말처럼 잊혀지게. 지난 일은 그만 덮어둬요. 내가 다시 갈게요. 잊혀버릴 수 없는 그대죠. 아무 사랑까지 내가 해요. 이 품에 버려줘요. 그 눈물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버즈는 2000년대를 주름잡았던 5인조 록밴드죠. 댄스 가수들의 전성기였던 90년대가 가고 한참 정통 발라드가 시대를 주름잡을 때 독보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며 인기를 얻었던 그룹이에요. 히트곡도 셀 수 없이 많은 건 물론이고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았던 그룹이고요. 가장 특이했던 점은 여성 팬들보다 오히려 남성 팬들에게 더 인기 있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 버즈 노래를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가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버즈로 검색해서 나오는 노래를 쭉 듣다 보면 모르는 노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전에 들으신 거짓말도 버즈의 대표 히트곡 중에 하나랍니다. 자,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낭만이 어쩌고 하면서 요즘 친구들이 만우절을 심드렁하게 지나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까워했던 거 반성합니다. 올해는 특수하게 학교를 가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던 거고요. 뭐 들어보니 나름대로 열심히 재미있는 장난을 치긴 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희 딸아이도 작년에 반 전체가 책상을 옆으로 눕히고 본인들도 바닥에 누워서 담임쌤이 조회에 들어오시기를 기다렸다며 그 사진을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들께도 여쭤봤습니다. 재미있는 만우절 에피소드 들려달라고요. 먼저 느근님 사연입니다. 아침 조회 시작하기 전에 친구랑 짜고 싸우는 척을 했어요. 담임쌤 보시고 놀라시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진지하게 콘티도 짜고 했습니다. 무거운 주제로 싸우면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말도 안 되는 주제, 그 탕수육이 찍먹인지 부먹인지를 가지고 큰 소리로 막 싸웠어요. 담임쌤 들어와서 보시더니 어이없이 막 웃으셨고요. 만우절인 거 알고 오셔서 그런지 속지는 않으셨는데 저희 연기하는 거 한참 재미있게 구경해 주셨습니다. 오, 센스 있는 선생님이시네요. 그런데 진짜 생각해보면 선생님들도 속는 척 해주는 게 결국엔 연기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라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으르님께서 적어주신 글입니다. 저희 학교가 중앙 계단으로 올라와서 왼쪽을 보면 1학년 1반, 오른쪽을 보면 2학년 1반입니다. 고1 때 2학년 선배들이 와서 반 팻말을 바꿔놨는데 쌤들이 순간 흠칫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이건 아주 가볍게 할 수 있을 만한 귀여운 장난이네요. 선생님들도 뻔히 알고 오셨으면서도 순간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다음 지은님은 아마 지금은 대학생이신가 봐요. 몇 년 전 고등학교 때 있었던 만우절 에피소드를 들려주셨는데요. 흔히 하는 만우절 장난이 식상하다는 생각에 반 친구들이랑 엄청 고민하다가 계획한 게 강제 생일 파티였어요. 초코파이랑 케이크초 여러 개 준비해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마다 생일 파티 해드렸는데요. 다들 웃으면서 호응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 일본어 시간이 들어있었는데
일본어 쌤이 자기도 같이 방방 뛰면서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키가 180이 훌쩍 넘는 거구의 남자쌤이 그러시는 거 보고 애들도 살짝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그날이 진짜 생일이셨어요. 만우절이 생일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서 잘 얘기 안 하고 사는데 너희라도 생파해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다음날 저희 반에 조그만 간식을 돌리셨어요. 와, 친구들 그 장난으로 생일 축하 노래 부르다 다들 당황했겠네요. 무슨 상황인 거지? 하면서요. 그 일본어 선생님 너무 귀여우시네요. 원래 일본어 선생님들은 다들 그렇게 귀여우신 건가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웠었는데 그 첫 수업 때 어떤 아담하고 귀엽게 생긴 여자쌤이 들어오셔서 거의 한 10분 정도를 계속 일본말로 혼자 떠들어서 저희는 순간 아, 일본어 선생님이 원어민이신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외모도 딱 일본 사람 같았거든요. 한참 후에 갑자기 한국말을 하셔서 오히려 저희가 놀라서 다 같이 웃었던 것 같아요. 오, 한국 사람이었어. 막 이러면서요.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틀어주셔서 처음으로 토토로를 봤던 기억도 나네요. 그리고 지은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본어 선생님은 정말로 그 생일 얘기하면 다들 피식 웃고 안 믿어줬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아는 동생이 자기 생일이 1월 1일이라 그래서 진짜로 안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SNS가 활성화되고 나서 그 생일 때 되면 자동으로 그 사람 이름이 이렇게 위에 뜨잖아요. 그때서야 믿게 되었답니다. 지은님네 반 그 만우절 장난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끝나다니 아이디어가 아주 훌륭했네요. 자, 그럼 거짓말에 관한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체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
이정님 목소리가 참 절절하고도 단단해서 듣기 좋은 노래죠. 제가 제목이 거짓말인 세 곡의 노래 중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호밀밭의 파수꾼 코너에 넣은 이유가 나름 있습니다. 이정님은 천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분인데요. 저는 어느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정님이 하신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음악을 하기 위해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부모님께서 혹시 음악을 하다 뭐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대학을 가라 해서 대학 진학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정님의 표현에 의하면 본인이 평소에 하잘것없이 여기던 형이 그 신문에 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 줄로만 알았던 S대에 진학을 한 걸 보고 본인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S대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워낙에 뇌도 다르고 그간에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거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멋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가 좀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죽을 똥살똥하고도 못 간 S대에 떡하니 진학한 것은 물론 음악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이정님이 전 그때부터 너무나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현타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정진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는 길이 조금은 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정님은 그 부모님이 대학에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하든지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대학을 간 거고 심지어 그 면접관께 저는 대학가요제 나가고 싶어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그 확실한 자기만의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긴 한데 우리 한번 같이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 코너로 넘어갈게요. 지난 방송 때 교복 얘기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남자 학교 얘기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수원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유신고의 카키색 하복. 유신고는 동복은 오히려 굉장히 무난한 편에 속하는데 하복은 대체 누가 어떤 생각으로 골랐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일각에서는 그 군인 출신인 사람이 디자인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나름 세련된 디자인이었고 비슷한 스타일의 교복이 많았지만 유신고는 개교 이래 지금까지 거의 50여 년 이상을 바꾸지 않고 기존 디자인을 고수하다 보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튀어 보이는 거라고 교감 선생님의 그 말씀하신 인터뷰 기사도 있더라고요. 저희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학기 초에는 그냥 평범하고 멀쩡해 보이던 친구들도 여름이 돼서 하복을 입고 나타나면 어쩐지 뭔가 좀 아무튼 좀 그래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선생님, 학부모님들께서 교복을 바꿔주겠다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학교의 특별한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서인 건지 우리만 당할 수 없다는 2, 3학년들의 귀여운 심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독보적인 디자인과 컬러의 교복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초반에 달달한 봄 노래 듣다가 오늘의 주자가 만우절이라는 이유로 거짓말 노래만 연달아 들었네요. 다시 처음 느낌 이어가 볼까요? 21학번의 스티커 사진 듣고 오겠습니다. 눈 감고 찍은 사진 장난스런 표정 하나 둘 셋 하고서 손가락 같은 둘이서 연습했던 시그니처 포즈 꽃받침 속 너와 나 빛나고 있어
순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소중해. 우리가 약속했던 많은 나날들이 사진 속 우리처럼 빛나고 있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고 합니다. 다가올 중간고사 걱정에 벚꽃 구경 한번 여유롭게 하지 못해서 생겨난 말이겠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지만 여러분, 결국 시간은 흘러 벚나무 아래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연인과 함께 꽁냥꽁냥 하는 시간 오고야 맙니다. 그러니 조금만 힘내세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수련회도 가고 수학여행도 갈 거잖아요. 그때 벚꽃 구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나는 시간 보낼 거 생각하면서 오늘로 계획되어 있는 공부 휘리리 끝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 저는 중딩이 엄마에서 고딩이 엄마로 바뀌면서 새롭게 생겨난 고민들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현명하게 잘 대처할 것인지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있는 어지러운 생각들, 흩날리는 벚꽃과 함께 날려버리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평범하지만 괜히 웃음 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리고 갈게요. 꽃같이 예쁜 지수가 꽃처럼 예쁘게 노래를 하네요. 블랙핑크 지수의 꽃 들으시면서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ABC 도레미 만큼 착했던 나 그 눈빛이 싹 변했지 어쩜 이 또한